자, 중3 2학기 통계 벼락치기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표값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나와 있냐면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죠. 그죠? 우리 시험 점수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각 과목의 점수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과목 수로 나눠주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면 그 자료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표값은 중앙값입니다. 자, 이 중앙값이라는 건 뭐냐면 자료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만약에 별량의 개수가 홀수계라면 한 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만약에 별량의 개수가 짝수계라면 한 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을 가지고 중앙값이라고 해준대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자료의 별량이 각각 1, 2, 3, 4, 5였다고 봅시다. 그럼 얘는 별량의 개수가 총 몇 개예요? 5개지요. 그럼 이때는 한 가운데 있는 요 3이 바로 중앙값이더라 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 만약에 1, 2, 3, 4 이렇게 별량이 짝수계라면 가운데 있는 두 수, 요놈 둘의 평균, 즉 2와 3을 더해서 2로 나눈 것, 즉 2분의 5가 바로 중앙값이 되어줍니다 라는 거예요. 해서 별량의 개수가 홀수계일 때랑 짝수계일 때랑 각각 구분해서 구할 줄 알아야겠죠. 됩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또 뭘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중앙값이라는 건 무조건 이 별량 안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3이라는 별량 자체가 중앙값이 되는 건 맞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의 5가 중앙값이 됐기 때문에 이 자료 안에 별량에 존재하지 않아요. 됩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최빈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빈값이라는 건 뭐냐면 이름 그대로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으로 자료에 따라 2개 이상일 수도 있다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별량이 1, 2, 3, 3이었다 라고 봅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3이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땐 최빈값이 3인 거예요. 동의하죠? 여기까지. 자, 근데 만약에 별량이 2가 하나 더 있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2도 3개, 3도 3개이기 때문에 이때는 최빈값이 2와 3인 거예요. 그래서 2개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자,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시완이네 반 학생 15명이 1년 동안 받은 병원 진료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각각 구해서 더해주세요 라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기 때문에 요거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쉽도록 해서 횟수 그리고 명수. 자, 횟수는 각각 1회, 2회, 3회, 4회, 5회가 있으니까 1회, 2회, 3회, 4회, 5회에 해당하는 명수를 나타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는 1명, 2회는 3명, 3회는 5명, 4회는 4명, 그리고 5회는 마지막으로 2명입니다. 되죠? 자, 이제 평균 구해보도록 할게요. 평균은 A였습니다. 자, 총 인원은 15명이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 15로 나눠줄 거예요. 뭐를? 전부 다 더한 거를. 자, 1회 1명, 즉 1 곱하기 1. 그 다음 2회 3명, 2 곱하기 3. 그 다음
3의 5명, 3 곱하기 5. 그 다음 4 곱하기 4. 마지막으로 5 곱하기 2까지죠. 자, 그럼 계산해보면 15분의 1 더하기 6이니까 7 바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 15 더하기 16이니까 31 바로 쓸게요. 마지막으로 5, 2, 10까지. 자, 그럼 다 더해주면 15분의 38 더하기 10 하면 48이죠. 그래서 얘를 3으로 나눠주면 5분의 16이 나와줍니다. 될까요? 자, 근데 지금 보기를 보니까 전부 다 소수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얘를 소수로 나타내서 얘를 10으로 통분하면 10분의 32니까 3.2다, 얘가 A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됩니까? 여기까지?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중앙값인데 지금 자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15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15개예요. 그럼 중앙값에 해당하는 건 몇 번째 아이?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7명, 7명, 그리고 가운데, 즉 8번째 학생. 맞습니까? 걔의 횟수가 중앙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8번째라는 건 얘가 첫 번째, 합쳐서 4번째, 9번째까지는 여기에 해당하니까 중앙값이라는 건 요 5에 해당하는 3회가 되겠죠. 5명에 해당하는 3회. 따라서 B가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최빈값은요. 5명에 해당하는 3회겠죠. 1, 3, 5, 4 이 중에 가장 큰 게 5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C도 3이 되어줍니다. 자, 따라서 A가 3.2였고 B는 3이었고 C도 3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더해주면 9.2가 답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답은 2번이구나. 요렇게 구해.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회에 걸친 과학시험에서 혜진이의 점수가 87, 95, 83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4회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아야 4회까지의 평균이 90점이 되는가? 라는 거죠. 따라서 난 지금부터 4회 점수, 얘를 X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회까지의 평균이 90점이라고 했으니까 평균을 식으로서 나타내 줘야겠죠. 맞죠? 따라서 87 플러스 95 플러스 83 그리고 마지막으로 4회 점수, 얘를 다 더해서 4로 나눠줬더니 90이더라 라는 겁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면 180인가요? 그 다음 얘네 둘을 더하면 265가 되죠. 거기다 x를 더했고요. 양변 4를 곱하면 360이 나오니까 즉 x는 95점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4회 점수에 95점 얘를 받아야 4회까지의 평균이 90점이 되는구나. 됩니까? 따라서 답은 5번이 되어주는 거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10명의 학생들이 한 달에 받는 용돈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용돈의 평균이 8만 원일 때, 즉 평균이 주어졌을 때 용돈의 최빈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됩니까? 자, 그래놓고 표를 보니까 학생 수 X명이 용돈 7만 원, 3명이 8만 원, 2명이 9만 원, Y명이 10만 원을 받는다 라는 자료예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 10명의 학생에 대한 자료라는 겁니다. 즉 학생 수를 전부 다 더하면 10이 나와야 돼요. 그쵸?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5가 10이죠. 따라서 X 플러스 Y는 5구나. 식 하나 나온 겁니다.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평균이 8만 원. 자, 총 10명이었고 8만 원은 10명으로 나누죠. 총 합을. 자, 7만 원 X명, 즉 7 곱하기 X. 그 다음 8만 원 3명, 8, 3, 24. 그 다음 9만 원 2명이죠. 18. 마지막 10만 원 Y명, 즉 10Y가 됩니다. 그럼 양변 10을 곱해주면 80은 7X 플러스 10Y 그리고 얘네 둘을 더하니까 42. 즉 7X 플러스 10Y가 38이 나와줍니다. 두 번째 식. 됩니까? 자, 이제 둘을 연립하면 내가 X값, Y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즉 7X 플러스 10Y에다가 자, 요 놈은 양변 7을 곱하겠습니다. X를 소거하겠다는 얘기죠. 7X 플러스 7Y가 35다. 그래서 둘을 뺐더니 3Y는 3이 되고 Y가 1이구나. 자, Y가 1이란 얘기는 X는 4구나. 이렇게까지. 따라서 여기에는 4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1이 들어가는구나. 그럼 용돈의 최빈값은 뭐겠어요? 학생 수가 4명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여기, 즉 용돈은 7만 원이더라. 얘가 최빈값이다 라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쵸?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B-A의 값을 구하시오. 단 A보다 B가 더 크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선 가조건 볼까요? 5개의 별량이 나와 있는데 요렇게 중앙값이 6이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홀수계의 별량의 중앙값이잖아요. 즉 가운데의 별량이 6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가조건에서 앞에 두 개가 뭔지 모르고 뒤에 두 개가 뭔진 모르겠지만 가운데 무조건 6이 와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6보다 작은 별량 두 개가 이미 보여요. 2하고 3이. 그쵸? 그 얘기는 여기가 2, 여기가 3이다 라는 거죠. 됩니까? 그럼 남은 별량이 8하고 B잖아요. 그럼 이 8하고 B는 여기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큰지 모르니까요. 됩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6이 A라는 거를 파악을 한 겁니다. 되죠?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 나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개의 별량이에요. 요 놈의 중앙값이 9랍니다. 즉 짝수계의 별량에 대한 중앙값이죠. 그러면 가운데 두 수의 평균, 그렇죠. 평균의 중앙값, 걔가 9다 라는 겁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아까 A가 6이라고 했으니까 작은 것부터 나열을 해주면 6, 그 다음 7, 그 다음 B, 그 다음 13일 수 있고요. 아니면 13, B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됩니까? 자, 근데 지금 중앙값이 9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가운데 두 수였다 라고 하면 이 둘의 평균은 7 더하기 13을 2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때는 2분의 20이 되고요. 10이 나와줍니다. 그럼 이 조건에 어긋나죠. 맞아요. 따라서 얘는 안 되고요. 그 얘기는 7하고 B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하고 B를 더해서 2로 나눴더니 9니까 7 플러스 B는 18이 되고 B는 11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A라는 6보다 큰 거 조건 만족하죠. 됩니까? 따라서 B에서 A를 빼라고 했으니까 11에서 6을 빼주면 답은 5가 나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별량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와 짝수개일 때에 따라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되죠? 자, 이번에는 편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삼포도죠. 삼포도에는 이제 편차, 그리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이렇게 세 개가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편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겁니다. 간혹 평균에서 별량으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됩니까? 자, 그럼 이러한 편차의 성질에는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입니다. 중요하죠? 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별량이 평균보다 크다라고 하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양수가 나옵니다. 뭐가? 편차가. 돼요? 그럼 만약에 별량이 평균보다 작다 그러면 얘가 작은 수고 얘가 큰 수기 때문에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음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이때의 편차는 음수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별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그 별량은 평균에 가까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죠? 그 다음 편차를 이용해서 별량을 구할 때는 첫 번째, 편차의 총합이 0임을 이용해서 별량의 편차를 구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별량은 편차 플러스 평균임을 이용해서 별량을 구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별거 없어요. 요거 이항하는 겁니다. 자, 별량만 남기고 평균을 좌변으로 넘기면 편차 플러스 평균이 별량이라는 거죠. 요 식에다가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말고. 알겠죠? 둘은 같은 식이니까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5명의 학생 A, B, C, D, E의 음악 실기 시험 점수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5명의 점수의 평균이 86점일 때 C의 점수를 구하세요 랍니다. 자, 이 문제 딱 봤을 때 뭐가 먼저 보입니까? 편차에 지금 미지수가 들어가 있죠. 돼요? 그럼 우린 뭐부터 이용할까요? 편차의 총합이 0이다. 즉 얘네들을 다 더하면 0임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편차에 x가 총 3개가 들어갔으니까 3x에다가 6에다가 마이너스 4 하면 2, 마이너스 1 하면 1, 거기다 플러스 2니까 3이 되고요. 얘가 0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그래놓고 문제에 5명의 점수의 평균이 86점일 때 C의 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C의 점수를 지금부터 라지 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C라고 할까요? 그냥 C의 점수니까. 자, 그럼 C의 편차가 뭐예요 지금? x-4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예요. 그쵸? 그럼 결국 이 편차라는 건 C의 점수에서 평균인 86점을 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C의 점수는 86 마이너스 5니까 81점이 나오는구나. 요렇게까지 구해주시면 돼요. 됐죠?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엔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까 삼포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편차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분산, 표준 편차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삼포도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줍니다. 자, 이 얘기를 다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왜요?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개수로 나눠준 거잖아요. 됩니까? 그래서 얘를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산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분산의 두 번째 공식인데요. 별량의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는 또 뭘 뜻할까요? 별량의 제곱의 평균이 되겠죠. 총합을 개수로 나눠준 거니까. 됩니까? 그래서 그놈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도 분산이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공식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안 할라 했던 건데. 자, 우리가 어쨌든 별량이 세 개가 있다고 볼게요. X, Y, Z 요렇게. 됩니까? 자, 이때 평균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됩니까? 그럼 이 평균은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별량의 총합을 3으로 나눠요 라고 할 수 있죠. 되죠? 자, 그럼 분산은요? 얘를 S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를 S라고 할 거거든요. 되죠? 자, 그럼 얘는 편차의 제곱의 총합, 첫 번째 공식을 가는 거예요. 별량에서 평균 뺀 거의 제곱, 별량에서 평균 뺀 거의 제곱, 별량에서 평균 뺀 거의 제곱 분의 3이다. 됩니까? 이제 얘를 이용해서 두 번째 공식을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에 거 싹 전개할 거예요. 돼요? 자, 갑니다. 3분의 자, 얘 제곱하면 X제곱 안에 있죠? 얘도 Y제곱, Z제곱 있을 거고요. 먼저 걔들부터 쓸게요. 그 다음 요놈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EMX 있죠? 그치? 마이너스 EMY 있죠? 마이너스 EMZ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마이너스 EM으로 각각 묶어서 더할 거예요. 가능하죠? 마이너스 EMX, 마이너스 EMY, 마이너스 EMZ. 되죠? 자, 그 다음 M제곱, M제곱, M제곱 있으니까 3M제곱까지. 됐어요? 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얘를 요렇게 하나 뜯을 거고요. 그 다음 요렇게 하나 또 뜯을 거고요. 이렇게 뜯을 겁니다. 총 3개로 뜯을 거예요. 됩니까?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3분의 X제곱, Y제곱, Z제곱. 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M 곱하기 3분의 X 더하기 Y 더하기 Z. 됐습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분의 3M제곱이니까 M제곱까지. 다 되죠? 되죠? 자, 그러면 3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고 요것 좀 볼래요? 얘 뭐예요? M이죠.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M이니까 마이너스 2M 곱하기 M은 뭐예요? 마이너스 2M제곱이죠. 거기다 M제곱을 더했습니다. 아,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M제곱이네요. 그래서 별량의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고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분산이 나오는구나 라는 공식이 등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산을 구하는 공식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두 번째를 알고 계시면 계산이 편합니다. 알겠죠? 위에 것만 암기하지 마시고 밑에 것도 같이 암기하세요. 둘 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표준 편차는 뭐냐? 그냥 그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나옵니다. 되죠? 해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구해야 거기다 루트를 씌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럼 분산을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될까요? 편차. 맞습니까? 그럼 편차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될까요? 평균을 구해야겠죠.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편차가 나오니까. 그지? 순서대로. 평균을 구해서 편차를 구하고, 편차를 구해서 분산을 구하고, 분산을 구해서 표준 편차를 구해주는 겁니다. 순서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어차피 문제 풀려면 이 순서대로 가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문제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학생 6명이 1분 동안 한 윗몸 일으키기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랍니다. 자, 우선 1번 보시면 이 자료의 평균은 30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학생은 6명이에요. 이거 세려고 하지 말고 6명 나와 있잖아요. 그죠? 6분의. 자, 더하면서 가겠습니다. 2 더하면 62. 2 더하면 65. 2 더하면 59. 자, 그럼 62 더하기 65는 127인가요? 더해주면 186이 나오죠? 따라서 약분 가능하고요. 31이라는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됩니까? 그 다음 2번. 편차의 총합은 0회이다. 당연히 맞죠? 다 편차 구해보려고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3번.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 45다. 어차피 편차 구했어야 되네요. 자, 3번. 27이라는 별량에서 평균 31을 빼서 제곱합니다. 즉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겠죠.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35에서 31 빼면 4니까 4의 제곱. 31에서 31 빼면 0. 제곱해도 0이죠. 34에서 31 빼면 3의 제곱. 그 다음 29에서 31을 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지막으로 30에서 31을 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구해봅시다. 얘 16이고 얘 16이고 얘 9고 얘 4고 얘 1이잖아요. 32, 41, 45, 46. 됐습니까? 근데 얘는 45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총 별량의 개수로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나누면 되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4번은 46을 6으로 나누면 되니까 2로 나눠주면 3분의 23이 나와줍니다. 따라서 4번도 맞죠. 자, 마지막 라스트 5번. 표준 편차 뭐예요? 여기다 그냥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3분의 23. 뭐 유리화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루트 23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하고 4번이 나와주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시계값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개의 별량을 XYZ, 평균을 M, 분산을 S제곱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보여준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세 개의 별량 XYZ의 평균을 M이라고 했으니까 요 놈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양변에 3을 곱하면 얘가 나올 거예요. 되죠? 자, 그 다음 분산. 분산이라는 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의 평균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3으로 나눈 것과 같기 때문에 얘를 분산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양변 또다시 3을 곱해주면 얘가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됩니까? 그리고 우리 분산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 하나 있었죠? 요거. 별량의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서, 즉 별량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원래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분산이 나온다. 이것도 앞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됩니까? 식이 자연스럽게 나올 줄 알아야 돼요. 문제를 풀려면.
자, 문제 봅시다. 세 개의 별량 XYZ의 평균이 4랍니다. 그럼 일단 X 더하기 Y 더하기 Z 얘를 3으로 나눴더니 4래요. 아,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2구나. 됩니까? 그 다음 분산이 2일 때 세 개의 별량 요놈의 평균을 구하세요 랍니다. 자, 지금부터 두 가지 케이스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분산이 2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분산 2라는 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문제를 푼다면 3분의 x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편차의 제곱이죠. 그래서 y-4의 제곱, z-4의 제곱이 나와줍니다. 됩니까? 자, 그럼 위에 거를 싹 전개를 해주시면 3분의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8z, 그죠? 마이너스 8로 묶을게요. 그 다음 16, 16, 16, 16 곱하기 3, 48 됩니까? 그럼 양변 3을 곱해주면 6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에 마이너스 8 곱하기 몇이에요? 12. 그럼 마이너스 96. 거기다가 48 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린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48 플러스 6이 되고 5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돼요? 자,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였어요? 그 세 개의 별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몇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18이라는 답이 쑥 등장을 하는 겁니다. 됩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 분산 공식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두 번째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산은 별량의 제곱의 평균 에서 원래 평균의 제곱을 뺐죠. 원래 평균이 4였습니다. 16. 그러면 3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18이에요. 끝났어요. 이렇게 풀래요? 이렇게 풀래요? 아, 이렇게 풀어야겠죠? 그잖아. 식이 얼마나 간단해져요.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둘 다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계산할 땐 이게 훨씬 편하다니까? 외워야겠지? 그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엔 변화된 별량의 평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원래 별량이 x1부터 xn까지 총 n개의 별량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놈의 평균을 m, 분산을 s제곱, 표준 편차를 s라고 한대요. 자, 이때 지금 변화된 별량을 보니까 x1부터 xn에 각각 a가 곱해지고 b가 더해졌어요. 똑같이 a가 곱해지고 b가 더해졌습니다. 그럼 이때 평균은 원래 평균에다 똑같이 a를 곱하고 b를 더해주면 돼요. 별량처럼. 됩니까? 그 다음 분산이라는 건 요 앞에 a가 곱해졌었잖아요. 그놈을 제곱해서 원래 분산에 곱해주면 분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 표준편차는 그 a의 절대값을 씌워서 원래 표준편차에 곱해주면 표준편차가 나와줍니다. 됩니까? 자, 얘도 왜 그런지 안 보여주고 그냥 암기하라고 하려 했는데 벼락치기 특강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자, 별량이 너무 많아. 계산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나 별량 개수를 좀 줄이겠습니다. 3개로. 자, 하나가 x, 그 다음 y, 그 다음 z라고 보도록 할게요. 요놈의 평균을 m, 분산, 표준편차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됩니까? 자, 그럼 변한 별량. 얘는 각각 a 배하고 b를 더하는 거 동일하게 할게요.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요 변한 변량에 대한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나오는지.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평균. 다 더해서 몇으로 나누면 돼요? 변량 3개니까 3으로 나누면 되죠? 3분의 얘네 셋을 더할 건데 앞에 A로 묶어서 더할게요. AX, AY, AZ. 그 다음 B가 3개 더해졌으니까 3B. 됩니까? 그래 놓고 이제 2개로 뜯어요. 얘랑 얘랑. 자, 그럼 앞에 거부터 3분의 A의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3분의 3B. B죠? 근데 얘가 뭐예요? 원래 변량 X, Y, Z에 대한 평균이죠. 즉 M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AM 플러스 B. 얘가 나와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분산 구해볼게요. 분산. 요 변한 변량에 대한 분산을 구하는 겁니다.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변한 변량이 얘였잖아요. AX 플러스 B. 여기에서 평균인 뭘 빼는 겁니까? AM 플러스 B를 빼는 거예요. 요 놈을 빼서 제곱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얘에서 요 놈을 빼서 제곱하는 거고요. 요 놈에서도 얘를 빼서 제곱을 하는 거죠. 이거 위로 올릴게요. 요거 빼서 제곱하는 겁니다. 얘를 몇으로 나누는 거예요? 3으로 나누는 거죠. 됩니까? 맞아요. 자, 그럼 보세요. 얘에서 얘 뺄 때 어차피 B는 사라지죠. 얘도 B 사라집니다. 얘도 B 사라지고. 돼요? 자, 그럼 얘만 좀 봐요. 요거 A로 묶으면 X-M에 그리고 전체 제곱이거든요. 그럼 각각 제곱이 들어갈 수 있죠. 여기, 여기. 맞잖아. 그죠? 그럼 얘는 결국 A제곱 X-M의 제곱. 같은 방법으로 뒤에 것도 A제곱 Y-M의 제곱. 그 다음 A제곱 Z-M의 제곱이 나와줍니다. 얘를 몇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분산이 등장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셋 다 A제곱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A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A제곱 곱하기 3분의 X-M의 제곱 Y-M의 제곱 Z-M의 제곱이 나와줍니다. 맞아요. 자, 근데 얘가 뭐예요? 원래 분산이죠? 그잖아. 원래 변량에서 원래 평균 빼서 제곱했고 얘도 돼요? 그럼 얘가 S제곱이에요? 결국 A제곱 S제곱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표준 편차는 여기다 그냥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얘인데 얘는 이렇게 뜯을 수 있고요. 자, A는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을 합니다. 알겠죠? 자, 얘는 양수로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식으로 암기합니다. 왜 그런지는 보여드렸으니까요. 평균은 똑같이 A를 곱하고 B를 더하면 됩니다. 똑같이 곱해지고 더해졌다면. 분산은 변량에 곱해진 A 걔를 제곱해서 원래 분산에 곱해주면 돼요. 표준 편차는 절대값을 씌워서 곱해주면 됩니다. 됩니까? 공식 암기해. 지금도 암기할 수 있어. 그죠? 자, 5개의 변량의 분산이 3일 때 5개의 변량이 있다. 요놈의 분산은 이래요. 빨리빨리 계산. 빨리. 뭐야. 제곱해서 곱하면 되죠. 끝이야. 그지?
맞잖아. 앞에 2 제곱해서 3 곱하면 끝.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두 집단 전체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유형은 평균이 같을 때예요. 이때는 좀 쉽습니다. 오케이? 근데 평균이 다를 때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요. 이 난이도라는 건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평균이 같을 때를 먼저 볼게요. 평균이 같은 두 집단 A, B의 도수와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 B 두 집단의 전체 표준 편차입니다. 됩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지금 집단 A랑 집단 B랑 평균이 같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때 집단 A의 편차의 총합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표준 편차가 S라고 했으니까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이 되죠? 걔를 도수 A로 나눕니다. 뭐를? 편차의 제곱을. 그래서 양변 A를 곱해주면 결국 AX 제곱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됩니다. 어떤 집단에? A 집단에. 됐어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표준 편차 Y의 제곱 도수 B였으니까 B로 나누겠죠. 얘도 편차의 제곱의 총합. 그래서 양변 B를 곱해주면 BY 제곱을 편차 제곱의 총합이 되겠죠. 얘가 B입니다. 됩니까? 그럼 이제 전체 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 집단의 편차의 총합을 구해줘야겠죠. 얘랑 얘. 즉, 요 놈과 요 놈의 합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됩니다. 전체 집단에. 맞아요.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Y 제곱이 전체 집단의 표준 편차의 총합이 되고요. 얘를 전체 도수로 나눠주면 되니까 전체 도수는 둘을 더한 A 플러스 B입니다. 돼요? 그럼 얘가 분산이 되니까 여기다 루트만 씌워주면 표준 편차가 나와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돼요? 요렇게 해서 공식으로 암기하셔도 되고요. 공식으로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문제를 요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다? 평균이 같을 때. 됐습니까? 그럼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표는 A, B 두 농구팀의 자유투 성공 개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때 A, B 두 팀의 전체 선수의 기록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러니까 전체 표준 편차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여야 될까요? 평균이 같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놈 제곱해서 6 도수 6이죠? 됐습니까? 거기다가 요놈 제곱 16이죠? 도수 몇입니까? 6이죠? 전체 도수 6 더하기 6 여기다 루트만 씌워주면 표준 편차 나와준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냥 계산하지 마요. 자, 얘 12니까 2 곱하기 6이잖아요. 6 나누겠습니다. 됩니까? 그럼 남는 건 루트 2분의 6 더하기 16, 22 계산하면 루트 11이 나오겠죠. 요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식을 써서 바로 구해버렸습니다. 됩니까? 되죠? 자, 그 다음. 자, 아까 얘기했던 평균이 다를 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별량 A, B, C, D에 대해서 A, B와 2개씩 뜯었어요. C, D의 평균과 분산이 각각 얘라고 주어졌습니다. 그죠? 이때 전체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평균이 둘이
달라요. 그럼 아까처럼 공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됩니까? 자, 먼저 첫 번째. AB의 평균이 4라면서요. 그죠?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가 3입니다. 즉, A 플러스 B는 8이에요. 됩니까? 자, 다음 두 번째. CD의 평균이 6. 그럼 C 플러스 D가 12가 나와주죠. 그래서 식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였죠? 전체 표준 편차잖아요. 그럼 전체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단 전체의 평균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체 평균을 구해주기 위해서 세 번째 A랑 B랑 C랑 D를 더해서 4로 나눕니다. 그럼 4분의 20이 되고 5가 나오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용해서 나는 뭘 구해야 돼요? 전체의 표준 편차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분산을 먼저 구한 다음에 전체의 표준 편차를 구할 거예요. 분산 구하면 루트만 씌워주면 되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의 분산은 우리 공식 두 가지가 있었죠? 맞아요. 공식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를 쓸 겁니다. 계산 편하다고 한 거. 총 별량 4개고요. 별량의 제곱의 합. 됩니까? 그리고 원래 평균 5의 제곱. 얘를 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뭡니까, 이제? 얘만 구하면 전체 분산을 구할 수 있고 루트를 씌워서 전체 표준 편차까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구해야겠죠. 뭘 이용해서 이제? 두 자료의 분산들을 이용해서. 얘도 공식 두 번째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분산 1이라는 건 2분의 A와 B에 대한 분산이니까 A제곱, B제곱. 그 다음 평균 4였으니까 4제곱 16. 됐습니까? 자, 그러면 17은 2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4구나.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마찬가지. 분산 9는 2분의 C제곱 플러스 D제곱 마이너스 평균 66에 36. 돼요? 그럼 36 넘기면 45죠? 이 곱해주면 됐죠? 자, 그러면 요 놈하고 더하면 뭐예요? 124. 얘가 124. 그래서 4로 나눠주면 31 마이너스 25. 아, 6이구나. 뭐가? 전체 분산이. 그럼 전체 표준 편차는 루트 씌워서 루트 6. 요렇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언제? 평균이 다를 때는. 알겠죠? 자, 이번엔 자료의 분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작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별량이 평균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학생들이 두 번째로 많이 기억을 하는데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다 이걸로 기억을 합니다. 돼요?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가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별량이 평균을 중심으로 밀집되어서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막 1도 5개, 2도 5개, 3도 5개, 4도 5개, 5도 5개 이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평균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걸 가지고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되죠? 그럼 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표는 어느 중학교 3학년 5학급의 수학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래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각각 나와 있네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반의 학생 수가 3반의 학생 수보다 많다.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평균이 학생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평균을 그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기만 하는 거니까 어디가 반이 학생 수가 많고 적은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2반의 성적이 4반의 성적보다 고르다. 이건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 지금 표준 편차 뭐가 더 작아요? 2반이 더 작죠? 그럼 2반이 더 성적이 고른 겁니다. 2반이 더 평균에 밀접한 성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돼요? 이렇게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3번. 1반에 90점인 학생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 평균이 64라고 해서 90점 이상인 학생이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90점 이상인 학생이 있겠지만 그 밑에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평균이 작아진 것 뿐입니다. 됩니까?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 돼요. 자, 4번.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은 5반에 있다. 물론 평균이 지금 4반하고 5반의 77로 가장 높지만 가장 높은 점수가 1반에 있을 수도 있어요. 돼요? 여기 100점이 있다고 봅시다. 얘는 전부 다 77점일 수도 있어요. 됩니까?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성적이 가장 높은 건 5반에 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그 다음 5번. 60점 미만인 학생은 3반에 가장 많다.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축을 별량, 세로축을 도수로 해서 자료 3개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때 자료 3개의 표준 편차를 각각 요놈들이라고 할 때 얘들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이래요. 자, 그럼 이 3개의 자료의 평균은 모두 뭐냐면 구해보셔야 됩니다. 구해보면 평균이 모두 2.5예요. 즉 얘가 평균이에요. 2.5로. 가운데가. 자, 그럼 ABC, 즉 표준 편차의 크기는 뭐가 결정한다고요? 평균에 가장 많이 밀접한 게 표준 편차가 작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얘가 고르게 보인다 해서 얘를 찍으면 안 돼요. 고르다는 건 평균에 가장 많이 밀접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밀접한, 평균에 가장 많은 건 4. 맞아요. 그리고 얘가 좀 퍼져 있죠. 그 다음 얘도 4. 4개잖아요. 근데 여기 조금 떨어져 있는 거에 3개가 다 밀집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건 A예요. 그래서 A가 가장 작아요. 그 다음이 C가 작겠죠. 그 다음 B가 제일 큰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무엇이다? 자료가 고르게 분포해 있다. 근데 이 자료가 고르게 분포해 있다는 얘기는 평균에 자료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다라는 거라고요. 되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얘가 가장 작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그 다음. 자, 이제 산점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산점도라는 건 두 별량의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의 점으로 나타낸 그림을 가지고 산점도라고 하는데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준이 되는 보조선을 그으면 산점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랍니다. 자, 첫 번째부터 좀 보시면 이상,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x는 a라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y는 b라고 볼게요. 자, 그럼 먼저 x는 a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는 a보다 작거나 같을 때겠죠. x가. 그래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오른쪽에 있다는 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제 y를 기준으로 보면 b, 위면 b보다 크거나 같다, 아래면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보조선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상 이하를 판단할 수 있다. 됩니까? 그 다음 두 별량의 비교. 자, x랑 y의 크기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둘이 같은 건 뭐예요? x랑 y가 같을 때죠. y는 x. 그럼 얘를 1차함수로서 우리는 y는 x 그을 수 있고요. 됩니까? 그럼 이 직선을 기준으로 위쪽이면 y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y가 더 크거나 같다. 아래쪽이면 y가 더 작거나 같다. 됩니까? 그 다음 합이 2a 이상이다. 자, 합이 2a 이상이라는 얘기는 일단 합을 2a다 라고 하고 x 더하기 y는 2a를 찾아줍니다. 그럼 얘를 1차함수로 나타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a예요. 즉 x절편 2a, y절편 2a죠. 그래서 여기 y절편 2a, x절편 2a라고 하고 선을 그어주고 당연히 a일 때 a를 지날 겁니다. 됩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y가 좌변에 있죠. 그리고 x를 우변으로 넘겼기 때문에 y가 더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위쪽을 얘기를 해요. 돼요? 그래서 그래프 위쪽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엔 여기를 나타냅니다. 돼요? 그럼 y가 더 작거나 같을 땐 그래프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되죠? 합이 2a 이하일 때는 요 아래쪽. 그 다음 차가 a 이하래요. 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x에서 y를 뺀 게 a 이하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y에서 x를 뺀 게 a 이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엔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얘는 y가 x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돼요? 나 얘부터 그어볼게요. y는 x 플러스 a. y절편 a고 x절편 마이너스 a.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래서 여기만 나타내주면 얘가 되겠죠. 됩니까? 즉 얘가 y보다 작거나 같다. 즉 아래쪽입니다. 이 아래쪽. 됐어요? 자, 그 다음 얘는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나타내면 y절편 a, x절편 a이기 때문에 얘가 그어줄 거예요. 근데 이때는 y가 더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위쪽이죠. 그래서 여기 위쪽이 되겠죠. 그럼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 이 안에 들어오면 차가 a 이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해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우리는 산점도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야구선수 15명이 작년과 올해 친 홈런의 개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산점도이다. 이때 작년과 올해 친 홈런의 개수의 합이 16개 이상인 선수는 몇 명이냐? 즉 x 플러스 y의 합이 16 이상. 얘를 찾으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x만 우변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6이 되는 거고요. 일단 내가 찾아야 되는 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6. 되죠? 그러면 x절편 16, y절편 16, 그리고 8,8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대략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됐습니까? 8,8 기울기 1. 자, 그럼 이때 y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위쪽 여기 등호가 붙었기 때문에 경계선 포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경계선 포함하는 거. 만약에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갔다면 경계선 포함 안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뮤지컬 동호회 회원들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뮤지컬을 관람한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산점도이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뮤지컬을 관람한 횟수의 차가 3회인 회원은 전체의 몇 %인지 구하시오 랍니다. 그럼 퍼센트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부터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안 나와 있죠. 얘를 봐야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명. 자, 이 중에 몇 명이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트가 나오겠죠. 자, 이제 횟수의 차가 3회 조건 이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x에서 y를 뺀 게 3일 수 있고요. 두 번째, y에서 x를 뺀 게 3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위에부터 y는 x-3이죠. 그 다음 얘는요, y는 x 플러스 3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y는 x-3이면 y절편 마이너스 3, x절편 3이니까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됩니까? 그 다음 얘는요, x절편 마이너스 3, y절편 3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호 붙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여기 6이 들어가고요. 자, 약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3 약분해주면 5, 2 약분해주면 20. 따라서 40%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상관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별량이 증가하면 다른 별량도 대체로 증가하게 된다. 이때는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할 겁니다.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한 별량이 증가하면 다른 별량은 대체로 감소할 때, 증가할 때 감소 또는 감소할 때 증가한다면 이때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양의 상관관계도 아니고 음의 상관관계도 아닐 때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할 겁니다. 됐어요? 요거에 해당하는 산점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대표적인 산점도들입니다. 양의 상관관계. 증가할 때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점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도 좀 약하긴 하지만 조금 퍼져 있긴 하지만 여기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경우와 약한 경우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음의 상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는데 밀집되어 있으면 강한 경우, 조금 퍼져 있으면 약한 경우라고 봅니다. 그럼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가 아닌 경우를 모두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원형으로 이제 몰려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고 이렇게 가로로 이런 식으로도 상관관계 없다고 하고 세로로 이런 식으로 있어도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두 별량의 산점도를 그린 것이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나는 것은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얘만 보고 산점도가 양의 상관관계, 즉 증가할 때 증가하는 걸 찾으란 얘기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바람의 세기와 체감온도. 얘들아, 바람이 세게 불면 당연히 체감온도는 낮아지겠죠. 추우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출석번호와 성적. 얘들아, 1번이 1등이야? 그건 아니죠. 상관관계 없죠. 그 다음, 성인의 나이와 청력. 자,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청력은 떨어질 겁니다. 그죠? 음이죠. 자, 강수량과 동물의 성장 속도. 동물이 비를 많이 맞으면 성장 속도가 차이가 있나요? 식물은 있겠죠, 식물. 그죠? 동물은 없다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 통학 거리와 소요시간.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멀면 당연히 소요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 요렇게. 됐죠? 자, 마지막 유형이고요. 산점도의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산점도에서, 그러니까 이 산점도를 보고 파악을 하는 건데, 점 A랑 점 B가 존재를 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점 A는 X의 값에 비해서 Y의 값이 크다고 볼 수 있대요. 자, 여기가 Y는 X거든요. X랑 Y랑 같을 때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지금? 그래프 위쪽이니까 Y가 X보다 클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X의 값에 비해서 Y가 크고요. B는요? X가 더 크죠. 그죠? 그래서 B는 X의 값에 비해서 Y의 값이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되죠? 문제 가볼게요. 자, 오른쪽은 현지인의 학교 학생들의 용돈과 저축액을 조사하여 나타낸 산점도이다.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일단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래요. 자, 용돈이 많은 학생은 대체로 저축액이 많다. 양의 상관관계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A, B, C, D 이 중 저축을 가장 많이 하는 학생은 C다. 저축이라는 건 얘잖아요. 즉 가장 큰 걸 얘기하는 거니까 C가 가장 크겠죠. 가장 위에 있으니까. 됩니까?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 다음 A, B, C, D 이 중에서 용돈에 비해서 저축액이 많은 학생은 D다 라고 했는데 용돈과 저축액이 같은 즉 Y는 X는 여기쯤 있을 텐데 여기가 Y가 X보다 클 때고 여기가 Y가 X보다 작을 때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축액이 많다고 했으니 Y가 더 큰 걸 얘기하는 거고 대체로 Y가 더 큰 쪽은 얘가 좀 심하죠. 그죠? A가 가장 많은 겁니다. 됐어요. D는요? 적은 거죠. 그죠? 그래서 D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기역과 니은. 답이 4번이 되어주는 거죠. 요렇게까지. 됐습니까? 고생들 했습니다.